제주도의회가 임기 절반을 지난 오영훈 도지사를 출석시켜 도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도정 질문 첫날부터 리조트 밀실 면담 의혹과 제2공항 문제로 충돌이 일면서 도지사가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방문해 중국인 업체 대표와 콘도 객실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밀실 면담 논란이 일었던 중국 백통신원 리조트. 해당 리조트는 투자 계획은 절반으로 축소하고 세금 감면 혜택만 받아 논란이 일었던 곳인데 도지사가 왜 갔었냐는 질문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과연 이 업체가 제주도에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공무원분들을 11명이나 대동하고 그것도 현수막까지 건 상태에서 방문했을까? 오영훈 지사는 자신이 어떤 특혜를 줬는지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며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 내용을 제기를 하는 게 의혹제기이지 이렇게 면전에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저한테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명예훼손에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의 충돌은 제2공항 문제로 이어진 뒤 감정 대립으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찬성이 아니다, 반대도 아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고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해석하지도 못하면 그건 지적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예? 아니 고시가 필요하다고 아니, 제가 얘기를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제가 저 귀를 좀 의심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사과해 주십시오. 지적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백통신원 리조트에 감면해준 세금을 추징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오영훈 지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연내 실시가 목표였던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는 행안부의 검토가 늦어지면 늦출 수도 있고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정부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광청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사회 공감대, 기초단체 설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관광청이 신설되면 문화예술체육 분야와 연계된 시너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도 관광은 다양한 부처가 연계된 종합산업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제주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판 일정 때문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제주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행정체제 개편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피고인들 모두 죄를 지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지만 징역형, 무기징역형, 심지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정식 통지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한밤중에 끌려가기도 했고 산으로 피신하면 피신했다고, 마을에 남아있으면 남아있다고, 소개령에 따라 다른 마을로 이주하면 이주해온 자라며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끌려갔고 제대로 된 절차가 지켜지지도 않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하기일리 마을 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산으로 보냈다고 경찰이 와서 데려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목포 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고 이 시신을 수습해 할머니가 외워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굉장히 그 멀쩡하신 분이 가가지고 그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기에 거기서 돌아가셨는가 해서 정말 억울합니다. 큰형이 인천 영모소 가갖고서는 그 19살에 임치 영모소 가가 22살에 6.25 나니까 거기서 이제 행물이 돼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아들 소식이나 들릴까 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뭐 저는 형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도 없고 또 4.3에 대해 아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단지 아버지가 그저 가다 오다 한숨 쉬는 거 그것밖에 피부로 느끼는 거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제가 2살 때 육지로 물리려고 나갔다가 개가 해서 가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이 소원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진이라도 찾아볼까 했지만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도 모르니까 생일날로 밥 한 그릇을 떠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 사실은 각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그대 가는 그 길이 내 마음으로 이어져 어디서든 언제든. (50년) 넘게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대규모 관광 개발 정책이 추진된 결과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었죠. 제주도가 이미 9년 전에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지역 주민과 마을이 주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간 어찌된 일인지 한 번도 추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에게 인기 여행지로 떠오른 제주시 구좌읍 세와리. 지난해에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뽑혔습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작업하는 물질을 직접 해보고 해녀 밥상 같은 독특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비결. 마을 주민 400여 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숙박시설과 카페,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계속 사업을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마을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세와리처럼 관광 사업에 도전하는 마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시설 확충에 드는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마을 관광을 하려고 하는 곳들이 숙박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마을 다음을 조금 느낄 수 있는 숙박 공간이 필요로 하는데 일단 공간과 예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9년 전에 마을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1월 7일자 제주도 보도자료입니다. 주민과 향토 기업이 주도하는 특별개발 우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VIP 사업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의 투자 정책이 외부 자본에 의존해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며 시범 성공 사례를 창출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도 내외 언론들도 주민과 향토 기업을 지원하는 특별개발 우대 사업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공식 언론 브리핑까지 하면서 의지를 보였던 사업은 어찌된 일인지 이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서류들 있는지 우리 막 문서로 찾아 좀 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보이지 않아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긴 없었습니다.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지만 9년 전 제주도가 마련한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적입니다.
50년 넘게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발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민 소득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은 높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 자본을 키우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내생적 발전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생적 발전은 투자 이익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가 되는 것이고, 외생적 발전은 그 투자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재투자되는 효과가 없는 것이죠. 외부 자본에 의존하는 대규모 관광 개발 정책에 대해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부 자본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려는 제주도정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끝날 줄 모르던 폭염이 누그러들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에는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남서부 지역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내일까지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이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낮 기온이 31도 내외로 올라서 당분간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텐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 해안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아침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26도, 산간 지역은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32도, 서부와 남부 지역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산간 지역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비 양도는 낮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도서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제주도 앞바다에서는 비가 가끔 내려서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도 오후에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노지감귤 열매가 터지는 현상인 열과 발생률이 올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6곳의 감귤 과원에서 표본 조사한 결과 열과율이 10.1%를 기록해 지난주 5.7%보다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림과 대정 등 서부 지역의 열과율은 18%로 가장 높았고 서귀포시가 1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7월 하순 이후 강한 햇빛과 고온 현상이 이어진 데다 감귤 껍질이 얇아진 상태에서 태풍 종다리가 비를 뿌리며 열매 터짐 현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장 표시와 숙박 요금 등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한 달 동안 도내 숙박업소 127곳을 점검한 결과 농어촌 민박 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2곳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또 신고 확인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숙박업소 15곳도 적발해 현장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제과점과 부속섬을 가는 항구를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지난해 추석 연휴인 9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내국인 관광객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과점 방문이 전년 추석 연휴보다 53% 늘었고 항구가 44%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의 총 소비 금액은 632억 8,700만 원으로 전년 추석 연휴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와 한국마사회가 산학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말산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 산과고 자영말산업과는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돼 승마 지도사와 조련사 등 자격을 갖춘 인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귀도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에서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과 진에어 등 관계자 50여 명과 해양 정화 활동을 벌여 해안 등에 방치된 폐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등 180포대와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4톤을 수거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22호인 차귀도는 지난해 해양생물 서식지 환경개선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이번 쓰레기 반출에는 고산리 선주협회와 어촌계도 함께했습니다. 2학기 개학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 오전 제주시 한라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서귀포시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교육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통학로 주변 시설물을 점검하고 운전자와 학부모 등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전달했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3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가을을 맞아 제주에서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개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6일 개막하는 2024 동아시아 보디빌딩 피트니스 선수권 대회와 오는 10일 열리는 축의 전국 대학 남녀 유도 대회 등 이달에만 33개 스포츠 대회가 열립니다. 국제대회와 전국 대회가 잇따르면서 이달 열리는 대회에만 11,000여 명의 선수단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자를 이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119 구급대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 모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30대 소방사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소방사는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부딪혀 환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상자 모두 경상으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받아 판례 등을 분석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